네, 독감 백신 접종 이후 사망한 사례가 현재까지 전국에서 오늘 0시 기준 32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백신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의사협회에서는 예방접종을 잠정 중단할 것을 권고했지만 방역당국은 백신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내용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그 독감 백신 접종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0시를 기준으로 지금 32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확인되지는 않았다라는 전제하에 독감 백신을 접종한 후에 사망한 분들이 그 정도 수치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상당히 이례적이죠. 예. 지난 10년간 사망자가 백신 후에 25명, 보통 한 해에 한두 명, 많아야 대여섯 명 정도였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일주일 남짓한데 30명이 넘었고요. 그거는 정식 보고된 숫자일 겁니다. 지금 주변에 보시면 젊은 층 중에도 독감 백신을 맞고 상당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내에서 이미 독감 백신 후에 폐렴, 폐혈증 증상으로 오시는 분이 생기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지금 제가 진료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 환자의 그런 걸 보게 되면 분명하게 어떤 인체 내에서 발열, 염증 반응, 그러니까 폐렴을 유발할 수 있는 폐혈증 상태의 어떤 소견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예. 분명히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사례고 앞으로도 아마 사망자가 계속 늘어날 겁니다. 맞은 사람 중에 혹시라도 발열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몸 상태가 안 좋으면 절대로 그냥 계시지 마시고요. 반드시 병원 가서 정밀 검사를 꼭 받으세요. 그러면 폐혈증이 생기더라도 초기에 우리가 항생제나 치료를 하시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분명히 호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 앞서서 이제 개인적인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시면서 네. 폐렴 환자가 방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 환자가 백신을 맞기 전에는 그런 증상이 없었던 사람이 이런 소견이 지금 나온 그런 상황인 겁니까? 우리가 백신을 맞을 때는 대부분 열이 없고 상태가 예. 좋을 때 맞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백신을 맞고 나서 몸이 좀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런 경우에 갑자기 호흡곤란이 오시는 거예요. 지금도 보시면 연세가 많은 분들이 호흡곤란이 오면서 병원을 찾아오는데 그 상태를 보니까 아마도 체내에서 뭔가 염증 반응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개인적 소견이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교수님께서 지금 쭉 매년 환자들을 보셨지 않습니까? 네, 호흡기내과 그렇습니다. 교수시니까. 네. 근데 이번에는 좀 이례적이다라는 말씀 결론적으로 보통은 하신 이제 건가요? 백신을 맞고 나서 가끔 38도 발열이 있거나 몸이 피곤해서 오시는 경우 있는데 그런 경우 혈액 검사를 해보면 대부분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염증 반응인 거죠. 네. 그런데 이번과는 소견이 확연히 다릅니다. 이번은 완전한 어떤 염증, 폐혈증 소견이 보이셔서 물론 저희 이제 케이스 사례지만 예, 예. 그런 게 앞으로 전국적으로 만일에 발생을 한다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심도 깊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32명이라는 숫자 자체도 문제지만 이 32명이라는 사망자분들 안에는 같은 날 같은 공장에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제조 번호가 동일한 네. 로트 번호라고 하던데 이게 동일한 백신을 맞은 사망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질병청에서는 동일한 로트 번호에서 사망자가 네. 중복해서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해서 백신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접종 중단 계획은 없다라고 밝혔었는데 이 사례가 실제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뇌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물론 15만 명 정도 같은 로토번호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백신은 철저하게 물론 어떤 그 관리를 거치지만 예. 일부에서는 이것이 갑자기 많이 생산을 하게 되거나 제조 과정이나 유통 과정에서 만일에 감염이 된다면은 문제가 올 수가 있고요. 지금 보면 대부분이 무료 접종에서 발생을 했지만 유료 접종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조 과정에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유통 과정에서 상온 노출이나 그런 게 어느 정도 연관성을 저는 100%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처럼 계속 백신을 접종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어떤 검사와 안정성 검사 후에 다시 재개하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병관리청 자체에서도 그동안에 밝혀왔던 입장에서는 조금 달라져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사망을 하고 있고 또 주변에서도 사망은 이르지 않지만 굉장히 좀 힘든 상황. 네, 지금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10년보다도 훨씬 많은 사망 숫자가 지금 최근 일주일 내에 발생했는데 이분들이 기저질환자하고 고령자이기 때문에 사망했다고 얘기를 하시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독감 백신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백신이기 때문에 이런 기저질환 고령자가 폐렴으로 문제가 오지 않기 위해서 맞는 백신인 네. 거죠. 그런데 이 백신을 맞아서 문제가 된다면 그거는 아닌 거죠. 예. 그 질병청에서, 그러니까 방역당국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독감에 걸려서 사망하는 그 고령 환자가 매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맞는 것이 지금 이렇게 사망으로 인한 연관성도 확인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로 인한 그러니까 맞는 사람 대비 지금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은 현격하게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가 많은 그 비율과 비교를 한다면 예방 차원에서 맞는 게 더 낫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예년의 얘기죠. 올해는 완전히 전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독감 백신을 맞는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폐렴을 걸리지 않게 건강하신 분들은 독감이 걸려도 금방 좋아지고 타미프로 되죠. 그런데 연세가 있는 분들은 기저질환들이 있어요. 뭐 고혈압, 당뇨, 뇌졸중이라든지 암이라든지 그런 분들 면역이 현저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독감이 걸려서 시기를 놓치게 되면 그게 폐렴으로 가고 다른 합병증으로 사망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백신을 예. 맞는 거죠. 근데 지금은 건강한 상태에서 백신을 맞은 분들이 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1, 2주 시간을 좀 걸리더라도 정확한 어떤 인과관계 후에 백신을 맞는 것이 필요하지 항체 형성이 시기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맞아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능성들이 제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백신 내 독성 물질이 발생했을 가능성. 그러니까 제조 과정에서의 문제라고 저희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것인지 이건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조에서 우리가 유정란을 사용하는데 유정란의 어떤 순도라든지 그런 문제에서 조금 문제가 오면 거기서 문제가 올 수 있죠. 그거는 아마 수의학과 교수님이 얘기한 걸 제가 알고 있고요. 네. 저도 그 점에는 동의를 합니다. 또 이제 무료 백신에서 주로 많이 나온 걸 봐서는 아마 유통 과정에서 상온 노출이 일부 연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뭐 또 그 검사 결과에 따라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아직은 확인이 된 건 아닙니다. 질병관리청이 전문가위원회를 오늘 열고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할 것 같고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시간을 오래 끌 것 같진 않고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임상적으로 여러 좀 정황상 이번 백신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의견을 주셨고 이 독감 백신 이후에 이틀 후에 사망한 고교생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부검을 했는데 결과를 보면 기저질환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신과의 인과성은 없다고 판단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백신과 연관성은 없다고 발표를 하셨지만 원인은 밝힐 수 없다고 또 그러셨어요. 그런데 사실 부검을 해서 이것을 연관성을 알기 위해서는 체내에서 어떤 감염균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혈관의 혈전이나 그런 거 있는 거 정도는 우리가 연관성을 알 수 있지만 이런 문제 독신 같은 게 체내에 들어왔을 때 그 반응을 가지고는 우리가 부검해서 알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른 경우에도 지금 부검을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검을 통해서 확인하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부검의 실효성은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검에서 기대하는 거는 그 원인 감염 물질이라든지 예. 말씀드린 어떤 혈전이나 그런 거는 아마 감별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뭐 인체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인과관계가 없다고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WHO에서 그 유엔에 납품하는 일부 백신을 검수할 때 우리나라의 검정을 맡길 정도로 네. 우리가 이렇게 의약품들을 좀 다루는 그런 국제적인 능력을 좀 인정받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사례가 지금 특별히 보고가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왜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나오고 있는 겁니까? 독감 백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전한 백신이기 때문에 뭐 미국이나 다른 유럽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고요. 아주 드문 사례로 뭐 인도 같은 경우에 그 홍역 백신이 주사기를 재사용하거나 그래서 거기서 균이 검출이 돼서 사망한 경우가 몇 케이스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건 생백신들이 많이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우리는 지금 사백신이기 예. 때문에 독감 백신에서는 크게 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혹시 코로나19와의 연관성은 없을까라는 데에서도 의문이 있습니다. 때문에 PCR 검사도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네. 이 부분과의 연관성은 없겠습니까? 네, 지금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는 코로나19에 대한 PCR 검사를 다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은 PCR 검사는 바이러스가 있을 때만 나오죠. 그런데 이 사망하신 분들이 잠재적으로 감염이 돼 있는 상태라면 저는 항체 검사까지 같이 시행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독감
백신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 먼저 좀 짚어봤고 오늘 코로나19 현황 좀 전에 9시 반에 네. 발표가 됐는데 이 부분도 좀 짚어볼게요. 155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이틀째 세 자릿수. 네.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추세? 지금 대부분 요양병원, 요양원에서 많이 나오고 계시죠.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다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그분들이 생활을 하면서 가족 감염을 시키고 그 가족분들이 또 일선에 나가서 일을 하시는데 그중에는 요양병원 쪽에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 간병인들이 꽤 있으시죠. 네. 그분들이 본인도 모르게 환자들에게 감염시키고 이 환자들은 증상이 경미한 경우, 그러니까 열이 안 나는 경우는 우리가 발견을 못하기 때문에 검사를 들어갔을 때 단체로 확진자가 나오는 그런 지금 패턴을 계속 밟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계속 나올 거고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그때마다 확진자를 좀 빨리 찾아내야지만 지역사회 감염을 좀 더 막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신속 검사를 조금 도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경기 지역에서만 98명이 나왔습니다. 네. 거의 뭐 100명 가까이가 한 지역에서 나온 건데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요양병원에 대한 전수조사 차원에서 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대규모로 네.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요양병원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전수검사를 전반적으로 다 실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이렇게 확진자가 대량으로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요양병원 이외에도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다른 집단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한다면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신과 병동이라든지 재활병동 그리고 뭐 데이케어 센터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좀 의사 표현이나 그런 활동이 좀 많이 저하돼 있는 곳에는 분명히 감염은 있지만 발견을 못 하거든요. 그런 곳에 대해서 수도권뿐 아니라 이제 지방에서도 여력이 된다면 지자체별로 검사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선제 검사에서 4명이 나왔어요. 네. 9월 말 정도. 그래서 그분들을 수도권을 따지면 거의 10,000명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론적 계산수지만 그만큼 많은 잠재적인 감염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남구에서 학원 강사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자체적으로 나선 것처럼 지자체별로 좀 선제적인 검사를 할 필요가 네, 있다는 말씀해 그렇습니다. 주셨고 지금 경기도에서 말씀 나눈 것처럼 거의 100명 가까이 나온 데는 SRC 재활병원, 경기도 광주의 여파가 좀 있습니다. 근데 네. 여기가 이제 동일 집단 격리 중이잖아요. 그런데도 안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잠복기 중이라는 말인 거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코호트 격리를 시킨 거죠. 그래서 코호트 격리를 시키니까 그 안에 계신 분들이 계속 N차 감염이 되는 거고 그 안에서 물건들을 같이 사용하시고 공기 중도 같이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코호트 격리를 우리가 고려하기 전에 병원에 있는 분들이 인원수가 많지 않다면 환자분들은 다 병동으로 입원을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건강하신 분들은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하거나 생활치료시설에서 증상 발현을 좀 관찰을 하시게 되면 예. N차 감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요양병원 같은 데서 환자가 발생을 하면 다 코호트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같이 계시는 분들은 지금은 안 걸렸는데 걸리실 위험을 분명히 갖고 있죠. 그러면 계속 확진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 정부에서 여력이 된다면 좀 분리해서 치료를 하는 방법을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그 동일 집단 격리, 코호트 격리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이야기 나눠야 될 것이 보건의료노조가 그 지금 SRC 재활병원 그 코호트 격리 내 상황을 이야기한 게 있어요. 보면 현장에서 간호 인력이 12시간씩 2교대로 지금 일하고 있다. 그리고 간병인 분들 중에서 확진자가 많아서 이 간호사분들이 간병 업무까지 같이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뭐 동일 집단 격리 인원을 다른 병원으로 좀 옮긴다거나 아니면 의료 인력을 충원해달라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거는 원래 간호 인력이 3교대인데 2교대를 하시는 거고 예, 그분들이 간병인을 돌고 있는 건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다 분리를 시키셔서요. 간병인들 확진되신 분은 당연히 병원을 다 옮기셔야 되고요. 그리고 확진되지 않은 그 근로자들이라든지 의료인들은 자가격리나 생활치료시설에서 진료를 보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사례 중 하나가 수영장에서 전파된 사례가 네. 있습니다. 관악구 수영장 전파 사례인데 이 수영장이 지난 9월에 같은 건물에서 사우나 집단 감염으로 29명의 확진자가 나온 그 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연관성은 없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수영장 사례 좀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연관성이 없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확진자가 나왔었고 그 확진자들이 본인도 모르게 분명히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감염을 시켰을 거고 또 물건도 같이 어느 정도 공유가 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는 감염이 지속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도 좀 보겠습니다. 렘데시비르를 FDA가 정식 승인을 했는데 WHO에서는 효과가 없다고 한 적이 있잖아요. 좀 상충되는 결정입니다. 네, WHO에서 발표하신 거는 전 세계 30개국에서 그냥 환자한테 투입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발표된 렘데시비르가 그 긴급 승인을 받은 그 논문에 대한 거하고 좀 다르세요. 그래서 WHO하고는 다르게 지금 정식 승인이 난 이유는 렘데시비르를 우리가 증상 발현 10일 이내에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임상 호전 기간을 5일을 줄일 수 있고 전체적인 사망률 유효는 유효하진 않지만 산소를 치료하는 바로 코로 산소를 주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렘데시비를 투여하는 경우에는 거의 70% 가까이 사망률을 줄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렘데시비를 쓸 때는 투여하는 시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